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바이오 NLP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서민주입니다. 네, 이번에 이거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학교원 분들께서는 아직 이러한 태스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소개하고자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딥러닝에서 바이오랑 그리고 바이오 NL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바이오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줄여서 주로 바이오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고, 일단 그냥 바이오라는 거는 생이나 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이제 뒤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붙이면 정보학, 이제 생물에 관한 정보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딥러닝에서 바이오인 딥러닝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바이오 문제들을 이제 딥러닝의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풀어내는 것을 바이오인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이오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바이오에서 있던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신약 개발이 있겠고, 이제 알파폴드와 같은 프로틴 구조 예측도 이 바이오 태스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이름을 가진 바이오 NLP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선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 바이오 NLP와 바이오는 굉장히 성격이 전혀 다른 태스크이고요. 바이오 NLP는 NLP 안에서 바이오메디컬 텍스트를 다루는 분야를 의미를 합니다. 즉 NLP 안에 바이오 NLP가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련된 태스크로는 바이오 NER, 바이오 RE, 바이오메디컬 시멘틱 QA 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NLP 태스크 앞에 바이오가 붙어 있기만 하면 거의 다 바이오 NLP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NER 태스크인데, 이제 기본적인 제너럴 텍스트에서 하는 게 기존 NLP 태스크의 NER이었다면, 바이오 N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 텍스트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혹은 어떠한 좀 구들이 이러한 바이오 메디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의 줄임말로 이렇게 추출되어 있는 엔티티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이렇게 좀 장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논문인데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된 논문으로 이제 앞으로 차차 살펴볼 텐데, 이 논문은 바이오와 바이오 NLP 태스크를 동시에 풀어냅니다.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풀어내고 사실상 수식도 전혀 없고요, 논문 안에서.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랑 바이오 NLP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영역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나 뭐 NLP처럼 이 바이오랑 바이오 NLP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가지가 같은 영역인 것 같으면서도 같이 풀 수 없다는 것이 이전의 연구들에서 같이 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같이 풀어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기를 먼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동기부터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떠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 이 논리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많지만 사실 여기 각각의 데이터셋이 구축된 목적도 다르고 안에 있는 데이터도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읽기 자료가 있음에도 이거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바이오메디컬 중에서도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학습 방법을 보면
이 화학의 분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거를 분자식으로도 이해하고 이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도 이해하고 이거의 분자 입체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사실 이제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뭐 멀티모달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이게 뭐 멀티모달도 이미지도 이미지, 텍스트는 텍스트 이렇게 따로 학습을 시키는 거 따로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분자식이랑 설명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뒤에 나중에 볼 테지만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은 이제 기존에 있던 연구들은 오직 이렇게 분자식만 인풋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직 이렇게 바이오메디컬 텍스트만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인풋으로 넣어보자가 이 동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문제를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화학식에 대해서 메타놀리지를 가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분자식으로도 학습을 했으니까 바이오 태스크도 잘할 거고 분자식 바이오메디컬 텍스트로도 학습을 했으니까 바이오메디컬 태스크에서도 잘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러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한 실험을 이제 풀어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저자들이 생성한 모델의 이름은 KVPLM인데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저도 왜 저런 딱히 큰 의미는 없고요.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모델 설명은 이제 Unified Pre-trained Language 모델이고 이제 Molecular Structure와 Biomedical Text 두 가지를 같이 프로세싱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버트 기반의 모델이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사이버트의 언케이스드 버전을 이제 기본 베이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총 12개의 트랜스포머를 스택해서 110M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의 학습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좀 화질이 깨지기는 하는데 잘 좀 글씨도 작고 그래서 PDF 확대하면서 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좌측부터 차례대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분자식이 있으면 그거를 표현을 하는 어떠한 분자식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스마일즈라는 표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뭐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저희는 없으니까 뭐 이거를 이 스마일즈 표현법에 따르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크나이즈를 이제 BP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한번 토크나이징을 할 텐데 이 BP 알고리즘이 NLP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정보 압축 알고리즘으로서 옛날에 이제 94년에 제안된 것이고 GPT에서 사용되는 토크나이저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 각각 이제 두 쌍씩 연결합니다. AA, AB, DA, AA,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A가 가장 많이 반복돼서 이제 나타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AA를 Z로 치환을 해서 또 한 번 줄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페어씩 이게 묶어가지고 가장 빈도가 높은 거를 한 번 더 치환하고 또 여기 ZY 많이 나오니까 이 ZY를 다시 치환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압축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크나이즈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뭐 줄어든다고 하고 또 여기서는 또 여기에 괄호와 이제 숫자는 다 제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왜 제거를 했냐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자들이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너무 스파르시티가 커져서 학습을 잘 못해서 그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스스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결국에는 괄호랑 이제 숫자는 다 제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크나이징 된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external information 이제 외부에 있는 바이오메디컬 텍스트에서 이제 이렇게 토크나이즈된 스마일즈를 여기 해당하는 이게 이 페놀릭이 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분자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을 퓨전 기법이라고 이 저자들은 표기를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새롭게 만들어진 퓨전 텍스트가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분자식과 이 분자식에 해당하는 설명이 동시에 인풋으로 들어간 형태이면서도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이제 버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버트에서 제한되었던 마스크드 랭귀지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라고 보면 사실 이게 여기 분자식이 자연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예 새로운 단어라고 새로운 언어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뭐 여기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씌우고 자연어에서도 마스크를 씌우는데 이거를 랜덤하게 동시에 마스크가 씌워질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보통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예측을 잘 하고 학습을 잘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 이제 KVPLM이라는 이 제한된 모델이고 단지 이렇게 학습을 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이 바이오 태스크를 하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바이오 NLP 태스크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그 결과랑 실험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 사용된 코퍼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뭐 아카데믹 페이퍼에서도 메디슨,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너무 많으니까 양의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 컨클루전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분자 설명에 대한 거는 이제 펌템이라는 케미컬 분야에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앞서 설명드린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이 텍스트에서 도대체 어떤 게 분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제 이러한 사이스파이시라는 라이브러리 레코그나이즈 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했고 또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엔티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동의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링크를 처리를 해서 총 10K의 케미컬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이오 태스크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였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옆에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게 소타 모델 이제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는 이제 케미컬 리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에서 그 당시 소타 모델을 하고 있었던 것과 일반 버트 그냥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은 이제 버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스마일즈 앞서 설명드렸던 그 분자식을 분자식을 표현할 때 사용한 그 스마일즈 스트링에 대해서만 학습한 버트 그리고 이 사이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도메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버트 모델 중에 하나를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 그들 이제 자신들이 제안한 모델 이거 뒤에 이제 별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는 딱 자연어에 대해서와 이제 분자식에 대해서 따로 토크나이즈를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별 붙은 거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일즈는 다른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고 이제 다른 토크나이저, 자연어는 다른 토크나이저 이렇게 각각 다르게 토크나이징을 했다고 보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즈에 대해서 따로 어떠한 전처리가 따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바이오 태스크 중에서 이제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실행을 했고 이것은 이제 각각의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자세히 이 데이터셋이 의미하는 거는 밑에 적어놨는데 이제 자세하게 보진 않겠고 이러한 태스크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니 모든 논문이 그렇듯 당연하듯 자기들이 제일 잘하고요. 근데 조금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기한 것은 이제 여기서 사이버트가 바이오메디컬 텍스트 도메인에서만 학습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태스크를 꽤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추럴 랭귀지 패턴이랑 이러한 분자식을 나타내는 스마일즈 패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흥미로워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매트릭에서 ROC, AUC 스코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자주는 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FPR이 변할 때 TP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이 표를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이제 파란색이 FPR이고 TPR이 빨간색인데, 이제 자기가 실제 0인 거에서 실제 0인 것들 중에서 1로 예측을 한 것이 비율, 실제 1인데 맞게 예측을 한 비율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 이거의 의미보다 이 그래프가 이제 ROC 커브라고 불리는 건데, 이론적인 내용은 차차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이게 이렇게 급하게 직사각형이 될수록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UC가 이 밑에 있는 여기 부분을 이제 AUC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Area Under Curve, 이제 커브 밑에 있는 이거를 AUC라고 하고, 이렇게 ROC AUC는 결국에는 이 커브가 차지하는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보면 이 65.37, 이 결국에는 이게 높을수록 좋다는 건데, 이게 앞선 설명에 보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수치라는데, 아마 이게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퍼센트로 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NLP 태스크에서는 얼마나 잘했냐를 했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은 다 동의를 하고요. 이제 R이랑 NER, 이제 여기서 말하는 R이와 NER은 바이오의 R이랑 바이오 NER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실험을 했을 때 또 당연히 얘네들이 잘했다,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앞 슬라이드 바이오 태스크랑 다르게 여기는 따로 이제 스마일즈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한 것들이 좀 더 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다시 리캡을 해보자면, 이제 R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출되어 있는 엔티티들 간에 이런 어떠한 관계를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태스크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기까지 우리 모델 바이오 태스크도 잘하고 바이오 NLP 태스크도 잘한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애매한 거죠. 왜냐면 기존의 사이버트도 잘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벌세타일 리딩 태스크를 접목을 합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어 있는 태스크고요. 좀 쉽게 말하면 화학 문제 풀어보기, 너 화학 문제 얼마나 잘 아니? 라고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객관식, 주관식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먼저 이 크로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는 이제 화학 문제에 대한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작게 써놓긴 했는데, 이제 스마일즈 표현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봐. 너가 이 바이오 리트리버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찾아봐. 이게 이제 ST라는 태스크였고, 이제 T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꾸로 바이오 메디컬 텍스트를 줄 테니까 이에 해당하는 스마일즈를 찾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큐러시로 하는 거고, 이제 어큐러시고 이제 이게 20개에 대해서 이제 퍼센트를 구한 건데, 이거 또한 충분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이제 펌체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려고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러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코비드-19은 이제 그냥 이거 태그일 뿐이고, 사실 이 실제 이름은 얘겠죠. 여기 스마일즈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면 얘는 이거에 맞는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 중에 하나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했을 때는 코사인, 이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구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왔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스마일즈랑 뭐 내추럴 링귀지랑 뭔가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이거는 이제 화학 문제에 대한 주관식 문제였다면 이거가 정말 더 하고 있나라고 케이스 스터디를 몇 개를 했는데요. 프로퍼티 프로텍션이라고 이렇게 스마일즈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얘 전체가 아니고 각각의 이렇게 서브 그룹을 던져도 잘하냐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잘한다. 그리고 또 드러그 디스커버리에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퍼티 쿼리를 이번에는 이러한 자연어로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리트리브 리절트를 이렇게 쭉 뽑아내는데 이게 실제로 어떠한 효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생각보다 거의 과반수 이상의 어떠한 효능이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여기는 실제로 어떤 논문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논문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것들이 그 펌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 논문으로는 증명되어 있는 이제 이펙티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모델이 충분히 이 몰레큘과 내추럴 랭귀지를 동시에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까지는 주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도 얘가 풀어보게 합니다. 객관식 문제는 매치 저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피겨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렇게 뭐 이게 그림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문제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제일 높은 것을 선택을 하게 만든 건데 이제 이게 챔 초이스라는 태스크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결국에는 잘했다겠죠? 네, 잘했다고 합니다. 무려 83.13%의 스코어로 이제 주어진 문제 중에 이만큼 맞췄다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게 문제가 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문제 쉬워서 뭐 얘가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태클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풀어보게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심지어 굉장히 좋은 이제 베이징의 국가 중점 대학 중에 하나인 칭화대의 화학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6명을 고용을 해서 얘네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 200개를 추출을 해서 이제 사람한테 풀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이제 모델들이 한 것보다 최고점이 심지어 낮았다. 평균이 이제 사람이 했을 때 평균이 64.5점, 최고점이 76.5점이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모델들은 그것보다 심지어 제일 낮은 제일 못한 스코어가 그들보다 잘했다는 거. 결국에는 우리 모델이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실험 내용과 이제 그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 내용보다 이 밑에 있는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한 가지 이제 아무것도 학습 안 한 애보다 어떠한 두 개의 태스크에서 관련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학습한 것이 그냥 보트보다 잘한다가 첫 번째였고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바이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이버트라는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이제 바이오 태스크에서도 충분히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인포메이션 타입으로 학습한 애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인포메이션 타입 태스크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두 개를 합쳐서 크로스 인포메이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 논문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선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디스커션을 해볼 만한 것들은 이제 이게 크로스 도메인 리딩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한 논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태스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피니션과 이밸류에이션이 사실 이게 실제로 이게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더
다른 연구도 필요하고 좀 발전의 가능성 생각해볼 이게 100%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저희 비판적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챔 초이스에서 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 선택된 보기가 랜덤으로 정답 외에는 랜덤으로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게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맨 처음에 이제 토크나이징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넘버랑 이제 다 괄호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분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분자 3개 한 개 가지고 합쳐버린 거니까 이게 많은 인포메이션 로스가 존재한다는 이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점이 많은 연구이고 처음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이브한 연구일 수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소개드렸던 이유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한 것들은 이제 특정 태스크에서 잘하는 것 아니면 뭐 태스크에서 이거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제기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번 연구는 이제 태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도메인을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연구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논문을 보면서 이제 학회원분들도 관심 분야에서 태스크 이제 소타에만 찍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네이처 자매지지만 물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렇게 굳이 소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같은 카테고리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태스크를 함께 풀어내는 아이들을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걸로도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케미컬이랑 바이오 태스크 생각보다 재밌으니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테스크랑 관련된 질문은 아니긴 한데 네. 이런 바이오 NLP라던가 아니면 딥러닝에서 바이오를 사용할 때 필요한 생물 쪽의 지식이 어느 정도가 쌓여 있어야 그렇게 진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연구실 분들에게 거의 다 물어보고 다니는데요. 그거를 일단은 바이오 NLP 이제 앞서 바이오 NLP랑 바이오랑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결론은 바이오 NLP만 할 거면 없어도 됩니다. 거의 그냥 고등학교 수준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거의 아예 없어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바이오 NLP를 할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바이오 문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연구실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막 전공자 수준은 아니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과 소통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식과 그리고 계속 공부는 해야 될 거고 그래도 전공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냥 고등학교 만약에 화학이라고 결정했을 때 제 생각에는 뭐 화2까지는 하면 충분하다. 근데 사실 화1으로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냥 CS만 잘하면 상관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CS만 잘하면 와서 배우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런 거 일단 입학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조금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일단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계신 아니요, 저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